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 도로를 조성하기로 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하수 역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하수 역류 사고의 원인을 이슈 추적에서 취재해봤습니다. 대한항공이 국내선 항공화물 운임을 인상했습니다. 본격적인 월동 채소 출하기를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역대 최대인 5조 3천여억 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도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내용 중에는 장기 미집행된 도로를 만들거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6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제주시 영평동 한 도로. 도로계획만 확정된 채 40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이렇게 장기 미집행된 도로를 만들거나 공원 조성을 위해 제주도는 내년에 1,9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1,50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민선 오기 당시인 2013년 이후 6년 만으로 제주도는 장기 미집행된 도로와 공원 조성을 위해 5년간 지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도심 교통 소통과 교통량 분산, 또 이제 읍면동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81개 노선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하지만 지방채 발행 예산의 많은 부분이 도로 건설에 집중돼 있어 도로 건설에 엄청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도로라기보다는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번 예산 편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아무래도 도시공원 쪽에 비용이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계획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제주도는 내년에 도로 조성과 상하수도 시설 등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예산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3,5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은 도의회에 제출돼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청와대가 북한에 제주 감귤을 선물로 보내면서 제주도의 남북교류 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남북교차 관광과 에너지 평화 사업 등 5+1 대북 협력 사업 외에 내년에 열리는 제주 포럼에 북측 인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경제보다 문화예술과 스포츠 교류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 지질공원 총회에 북한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남북 정상의 한라산 방문에 대비한 현장 점검에서 백록담에 헬기 착륙을 검토한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헬기 착륙장을 설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원 지사는 식생 복구와 탐사 등을 위해 백록담 분화구에 헬기가 착륙한 적이 있으며 실제 남북 정상의 헬기 이용 여부는 청와대와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도내 곳곳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죠. 문제는 이 같은 하수 역류가 제주 전역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늘 이슈 추적 김찬년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9일 서귀포시 법환동 중계펌프장 담장 틈으로 오염된 하수가 계속 새어나옵니다. 교회 마당으로도 쉴 새 없이 흘러들고 맨홀에서는 하수가 역류해 마을 안길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 중계펌프장 배관에서 7시간 넘게 하수가 역류하면서 100톤이 넘는 하수가 마을로 쏟아진 겁니다. 역류된 하수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은 교회며 비닐하우스 등 10여 곳. 이 하수구를 터지니까 왕분한 게 이치롭게 똥물이 영게 땅에 어디나 냄살 제약은 어떤 냄살 제거를 해줘서 할 거 아니. 제주도는 7시간 넘게 복구 작업을 벌여 문제가 생긴 배관을 교체했지만 오염된 하수가 마을 안까지 흘러들면서 긴급 방역까지 실시해야 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중계펌프장에서 색달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 배관이 노후돼
배관 이음새에서 하수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투출 배관 쪽이 큰 압력을 받아서 그게 좀 뒤틀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수가 새어서 이제 유출되는. 사고가 난 이곳은 20년 전인 1998년 지은 곳입니다.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에서 유출 사고가 일어난 게 올 들어서만 벌써 10번째인데요. 최근 들어 왜 이렇게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걸까요? 취재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도내 중계펌프장 시설 현황을 들여다봤습니다. 펌프장 228곳 가운데 70%인 158곳이 지은 지 10년이 넘었고 20년을 넘은 곳도 전체의 10%에 달해 설비들도 내구연한을 넘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비가 파손되거나 오작동이 생겨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입니다. 중계펌프장에 이제 가스가 이제 발생 부식이 빨리 돼요. 그 연결 부위들 있잖아요. 부속 쓰는 거 부속. 그런 경우에서는 좀 10년 정도 되고 뭐 그 이상 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누수가 될 수 있죠. 관리 인력도 문제입니다. 간이 펌프장과 중계 펌프장이 500개나 되지만 실제 점검 인력은 100명도 안 되다 보니 한 사람이 5곳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없고 기술직 공무원이 순환 근무를 하는 형편이라 지속적인 관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30여 명분을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또 일반 기간제 근무자를 배치해서 한 60명을 해서 거의 한 20여 원을 내년 투자를 해서. 하수 처리장뿐만 아니라 중계 펌프장들도 대부분 노후화되면서 하수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하수 처리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하수 처리장 포화에 따른 오수 유출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귀포시 대정 하수 처리장에서 열린 하수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도민소통 간담회에서 대정읍 이장협의회장단과 지역 어촌 계장 등은 하수 처리 시설이 증설될 때까지 빚어질 오수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용역을 통해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논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6월부터 제주발 국내선 항공화물 운임을 인상했죠. 본격적인 월동 채소 출하기를 앞두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로콜리 농사를 짓고 있는 현대진 씨. 신선도를 요구하는 채소다 보니 항공수송에 의존하고 있지만 운임료가 올라 걱정이 큽니다. 물량이 많이 나갈수록 계속적으로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나갈수록. 항공 운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뭐 몇십 원 뛰는 것도 아니고 500원씩 뛰면 농민 그 항공을 보내지 말라는 얘기지. 대한항공이 지난 6월부터 제주발 항공화물 운임료를 킬로그램당 130원에서 180원으로 50원 인상하면서 항공수송에 의존하는 월동채소 재배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국내선 항공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3곳. 항공화물로 나가는 농산물의 73%를 대한항공이 운송하다 보니 연간 추가 물류비로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4년간 운임을 동결해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인상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겨울철 채소는 절대적으로 항공화물에 의존하고 있어 농민들의 부담뿐 아니라 소비자 가격 인상도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제주산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에 밀려 1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운임비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항공을 빨리 하든가 아니면은 그 기존 그 항공 업체들을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상 물류비 지원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 편성에서 제외된 가운데 항공 물류비까지 인상되면서 농가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산 양배추 하차 경매에 대한 농가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